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2013년부터 상승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금리가 급등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2023년 초까지는 부동산도 주식도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시장이라는 건 항상 좋을 수 없기에 경제 흐름을 꼭 알고 상황에 따라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사는 레시피의 기리아리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월급이 끊기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투자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잃지 않아야 된다는 불안감에 걱정이 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투자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던 시기, 급격히 내리던 시기도 함께 겪다 보니 투자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돈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을 읽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할 때 알아야 할 것도 되게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끝이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필요한 건 경제 흐름을 읽는 공부 같아요. 돈이라는 건 경제 상황에 따라 시중에 확 풀리기도 줄어들기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경제 흐름의 방향을 짚어보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흐름을 모른 채 무작정 뛰어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힘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2013년부터 상승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금리가 급등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2023년 초까지는 부동산도 주식도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시장이라는 건 항상 좋을 수 없기에 경제 흐름을 꼭 알고 상황에 따라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이 큰 6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가격인데요.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내야 하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쉬워져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고 반대로 금리가 되게 높아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랑 미국 돈 달러가 줄다리기를 하는 힘의 싸움인데요.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러를 바꾸는 데 필요한 원화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1,300원이 돼버렸다? 이러면 같은 물건을 미국에서 사더라도 300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돈의 힘이 약해진 걸 의미하고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율이 올랐다라고 말을 하지요. 반대로 1달러가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오면 우리 돈의 가치가 강해진 거고요. 그럼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여행 가는 게 더 싸지고 유리해지죠. 그래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비, 여행비, 그리고 해외 투자 수익률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인데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재료로 대표적인 게 석유, 구리, 밀,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류비가 올라서 모든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건설이나 전자산업 원가가 올라가고요. 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밀로 만드는 빵이나 라면 같은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물가나 산업, 소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물가입니다. 피부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물가죠. 마트에서는 계란값, 배추값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 금방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보면 지금은 긴축의 시기인지 완화의 시기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어때? 라고 친구나 가족한테 물어보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많고 쉽게 구직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거나 채용을 안 하면 이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경기 선행지표로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비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요. 내 지갑이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꽉 닫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죠.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하거나 대출 상환에 집중을 합니다. 소비는 기업의 실적, 세금 수입, 자영업 분위기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예요. 이 6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쳇바퀴처럼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이 흐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투자에 있어서 왜 이 시기에 이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사람들은 지갑을 자주 그리고 많이 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되고 매출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더 뽑아 고용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물가가 쑥 하고 올라버리게 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이 6가지 이 연결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소비가 줄고 경기도 쪼그라드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돈이 다시 돌고 소비도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방향을 확인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솔직히 저도 매일 뉴스를 보거나 각종 지표들을 모두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큰 흐름만 체크해도 충분한데요. 대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지 그런 흐름만 가볍게 확인을 해도 무리한 투자나 큰 위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헷갈리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가 보면 투자의 우호적인 시기, 그리고 조심해야 할 시기를 자연스럽게 분별하는 눈이 생길 거예요. 돈의 흐름과 경제 관련 내용들을 꾸준히 공부하며 짧은 순간에 흔들리지 말고 긴 흐름을 타면서 잘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